안녕하세요. 북선프리입니다. 이번에 요약을 해드릴 책은 사람들이 돈과 재정을 대하는 태도와 심리를 탐구해 정리한 돈의 심리학입니다. 돈의 심리학 책에서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통해 돈에 대한 심리적, 철학적, 실용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스토리별로 비슷한 주제를 묶어 총 4가지 주제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돈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와 태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더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행복은 사람마다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행복에 공통 분모가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돈에 내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즉, 어느 정도의 부는 내가 너무 아플 때 빈털터리가 되는 일 없이 며칠 쉴 수 있다는 뜻이 되고, 해고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취직을 하는 것이 아닌 더 좋은 자리가 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이며, 많은 부가 있다는 건 월급이 낮더라도 시간 조정이 자유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통근 시간이 더 짧은 곳으로 집을 구할 수도 있으며, 필요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 원할 때 은퇴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결국 돈이 있다는 건 독립성과 자율성이 조금씩 쌓여서 언제 무엇을 할지 나에게 더 많은 결정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돈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투자에 있어 안정지향적인가요? 아니면 위험 선호형인가요? 사람에 따라서 투자 성향에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2006년 경제학자 울리케 말멘디어와 스테판 나겔은 50년간 미국 소비자 금융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투자 의사 결정은 본인 세대의 경험, 특히 성인기 초기의 경험에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주식시장이 강세인 시기에 성장한 사람은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 성장한 사람에 비해서 인생 후반에 가서도 주식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돈에 대한 관점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금융투자나 돈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어느 한 집단의 사람들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돈에 대한 관점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완벽히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의 투자 위험 선호도와 같은 돈에 대한 행동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좌우되며 순전히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우연에 좌우될 뿐이라고 합니다. 모순적이게도 사람들은 부를 통해서 내게 호감을 가지라고 나를 우러러보라는 신호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와 같은 차를 모는 것을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차를 모는 사람 멋진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차가 내 거라면 사람들이 내가 멋지다고 생각할 텐데 라고 상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들은 당신을 보고 감탄하는 과정을 건너뛴다고 합니다. 이는 멋진 차를 사지 말라거나 부를 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다면 돈으로 근사한 무언가를 사는 방법은 생각보다 그런 존경이나 칭찬을 많이 가져다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존경과 칭찬이 목표라면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큰 차나 큰 집, 보석, 옷보다는 겸손, 친절,
공감이 더 많은 존경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부를 과시하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금융에 관한 의견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따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전략을 택하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되고 결국 금전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한쪽 편에 서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확률이 낮은 도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사실이길 바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믿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만약 제2의 워런 버핏을 따라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사람들은 열렬한 믿음을 가질 테고 수백만 명이 평생 모은 돈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현실이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무언가가 사실이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란 나머지 예측 범위가 현실과 아주 동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고 생각해서 미리 주식을 현금으로 바꿨다면 경제에 대한 당신의 시각은 당신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일 때문에 갑자기 왜곡될 것입니다. 사소한 소동이나 목격담 하나만으로도 마침내 올게 왔다는 신호처럼 보일 것이고 이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주치면 보통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만의 시각과 세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이 아무리 제한적이라고 해도 스스로 그것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데 문제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원리에 대해 아는 것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러한 정의가 많이 틀린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정확성과 불확실성의 영역을 혼동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금융은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천체 물리학과는 달리 인간의 행동, 감정 같은 예측 불허의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비즈니스, 금융, 투자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며 그래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흔히 권위 있게 들리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돈의 심리학 책에서 다룬 돈에 대한 심리와 태도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의 축적과 재정 관리에 대해 정리한 동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